안녕하십니까. 점찰 이야기 은국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은국입니다. 스님, 얼마 전 튀르키예에서 대지진이 있었는데요. 학문적으로 봤을 때 이번 지진을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튀르키예 그거는 지질학자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가서 여러 가지 저처럼 어떤 점학을 연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또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조금 거리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점학에서 주역학이나 어떤 일 방위학에서 보는 그런 관점에서 잠시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튀르키예 얘기하니까 우선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겁고 상당히 좀 다운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이고, 일단 튀르키예 국민들께 이번 지진제 참사를 겪으신 분들 어떻게든 힘내시고 또 빨리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단 먼저 기원 드린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걸 점술학적인 부분이나 어떤 방위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상황에서 조금 이해를 풀어본다라면요, 저는 이 얘기 전에 이제 음양오행설이 들어갈 것이고 어떤 팔문이 들어갈 내용들입니다만은, 지질학자분들이 보시면 저 또 건방진 소리 한다 라고 하지만 제가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점학에서 어떤 자연학에서 비추어지는 어떤 저희 작은 소견이라고 들어주시고 기억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이거는 접시입니다만은 조그마한 큰 종지에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이 지구의 어떤 상황은 불가사는 그럽니다. 어느 컨셉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는데 산은 물이 될 수 있고 물이 살이 될 수 있다는 또 말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뭐냐, 우리의 어떤 살아가고 있는 지구상의 어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산반 물반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음양오행사상에서는 산반 물반이라는 산은 토에 해당되고 또 물입니다. 이 지구에는 우리가 바다로만 보고 있는데 육지 앞에 있는 바다 그 밑에도 땅이에요. 이 말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 하나의 어떤 토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게 엉덩이 속에 물이 갇혀져 있을 뿐이지, 이게 바다라고 표현을 뿐이지 그건 본래 땅이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느냐, 튀르키예, 저번에 벌어졌던 튀르키예도 그렇고 일본 지진도 그렇고 먼데 갈 필요는 있겠습니까? 한국 안에서 보면은 지질도 그죠, 어떤 포항 근처에서 경주 바닷가 위주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 그건 뭐냐, 제가 했지만은 이거는 큰 그릇에 물이 담겨져서 출렁이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변화점이 있는 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조화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산반 물반 종교학적으로는 보면은요,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토라는 어떤 주춧돌에 어떤 명리학에서는, 음양학에서는 토를 믿음으로 봅니다. 중앙을 믿음으로 보고 또 주춧돌이라고도 봐요. 사람 인체에서는 뭐로 보냐니까 이게 살입니다. 사람 몸을 우리가 사람 살아가 서 있는 뼈 있죠, 그죠? 이걸 잡아주는 게 살이잖아요. 이걸 토라는 의미로 많이 부합을 시키고 상징을 시키고 있거든요. 토는 뭐냐, 믿음이고 중심이에요. 한나라에서는 대통령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기운을 잡아주는 중심이에요. 이런 식으로 토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왔어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이 중간에 계신 나라의 대통령이 됐던 한 어떤 종교적인 성향에서든 제가 스님이다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자부처 우부처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존재, 상하, 결국은 음양에서는 그래요. 동과 서를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
남과 북, 물과 불의 균형을 잡아주고 조화롭게 유지를 해주는 존재가 토라는 기운이죠. 지키류 지진.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뭔가 모르는 어떤 믿음, 뿌리, 종교적으로는 그게 깨졌다는 말이고, 자연현상에서는 어떤 그게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처럼 출렁이고 하다 보니까 바다 밑에 어떤 그런 기운들이 요동을 치고 어떤 변화를 주지 않느냐. 물론 이게 원인일까? 이제 제 작은 소견으로도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결국은 뭐 저는 전문 지식은 없지만은 음양호에서는 조화와 균형이다. 어떤 종교에서도 다 그런 말을 합니다. 조화와 균형이 맞지 않고 중도가 되지 않으면은 흔들림이 올 수밖에 없다. 아마 자연사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땅 밑에 물 밑에 땅의 어떤 변화다 했지만은 그런 여파로 요즘 많은 곳에서 자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관리, 사람들이 어떤 그런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관리적인 부분에서 너무 어떤 사람만의 어떤 편안함만 생각하고 너무 이기적인 부분에서 이걸 무시해 왔기 때문에 온도도 계속 올라가면서 얼어져 있던 얼음이 녹아서 없어지고 그게 물로 돼서 결국 균형이 깨졌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 아십니까? 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만 해운대라는 영화에서 보면 물 관리, 그죠? 토와 물은요, 제가 볼 때는요, 아주 균형이 맞지 않으면은 특히 더 아주 괴이한 일들, 저희들이 학문적으로는 어떤 형옥성, 태백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상도 하지 못한 어떤 아주 자연재해 같은, 그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의 어떤 현상들이 뜻하는 단어들인데 이런 것들이 더더욱 더 많이 앞으로도 더 전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디렉게 뭐 질문하셨지만 느끼는 게, 야, 내 먼저부터 저는 전문의는 못 되지만은 어떤 자연 사상을 연구하고 종교인에서 본다라면은 앞으로의 대책, 이번 큰 일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과 빠른 어떤 그런 회복은 기원합니다만은 이게 그거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더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많은 어떤 정말 심각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결국 뭐냐, 뭐 많은 분들 하고 있잖아요. 자연은 자연으로 되돌려 놔야 된다. 아니면은 모든 게 파괴된다는 등 여러 분야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딴 것보다는 내 자신을 챙기듯이 내가 서 있는 이 지구 땅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각성하시고 이렇게 더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래서 물론 하루아침에 제 짧은 바람입니다만은 그게 이루어진지는 좀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빨리 그런 어떤 재생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나 그런 관심도가 더더욱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번 더 뭐 이번 트리키의 사고에 애도를 많이 표현하며 빠른 복구가 되고 많은 분들이 빨리 제자리에 돌아오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스님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일본도 지진의 피해가 큽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나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무래도 사면이 바다입니다. 결국 뭐냐, 물기운이 강한 나라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죠? 하지만 이 부분도 뭐 옛날부터 보면은 그냥 어떤 중국처럼 저 위에 만리장성에 있는 어떤 사막의 기운이나 땅의 기운이 아니고 물가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기가 왕성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또 있고, 또 그 반면에 뭐 저는 대한민국 한반도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삼면이 바다로 돼 있고, 그죠? 물론 그래서 사계절이 있기에 좋은 나라입니다. 이 지구상에서는. 하지만은 지진으로 보면은 경주 지진 다 물가입니다. 포항 지진 물가. 이 영역은 아까 수기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함께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명리학이나 어떤 다른 음양학이나 이런 쪽에서 전개를 시켜보니까
나온 공통된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어떤 이 찻잔에 비했지만 이걸 하나의 어떤 큰 그릇이라 보면은 우리는 이 그릇 안에 들어있는 물, 바다가 아니고 그 그릇을 담고 있는, 바다를 담고 있는 거는 그릇이더라, 땅이더라. 이게 어떤 육지와 바다의 어떤 경계선인데, 예? 이게 조화롭지 못하는 지역에서 지질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구나. 뭐 그 여파로서 뭐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는 뭐 지질학자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는 등, 그죠? 뭐 제가 지질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음의 학문으로서 또 뭐 양자분 물리학에서는 이거 아니면 이게 있겠습니까? 또 화엄사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운이 몰렸다가 몰려가고 이게 없으면 저게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이치법은 다 동일하다는데, 그런데 비춰본다라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기운이 좋고 나쁜 거든 이 우리 오행사상에서는요, 예? 무시할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은 특히 더더욱 무서운 거, 작년에는 불난리로 오만 지구의 산들이 탔어요. 그죠? 이거는 사람과의 어떤 위의 어떤 인재입니다. 근데 물은요, 더더욱 더 무서운 게,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분이 오셨어요. 나는 사주에 토가 하나밖에 없다 합니다. 근데 물이 너무 많다 합니다. 참,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이제 많은 정보를 좋은 정보를 얻고 오셨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아싸리 제가 그랬습니다. 토가 없어야 될 거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이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왜요? 물이 사주에 그래 많으면요, 토 이만큼 있으면요, 이 많은 물들이 토를 휩쓸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토는 쓸려가요. 없으면은 작용을 안 하겠지만은, 이 이론 자체가 뭐 상대성 이론도 되고 음양이치법에는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쪽에서 본다라면은, 없었으면은 오히려 화가 없었을 건데, 예? 이게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한쪽은 다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음양을 공부를 하고 이 명리학을 연구를 하고 또 점학을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게 이런 부분입니다. 물, 사람에서 물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생명수라 그래요. 우리가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하지만 다른 건 안 먹어도 기본적으로 하루에 물 몇 방울만 먹어도 며칠 이상은 산다고 그럽니다. 물의 중요성. 그런데 이걸 관리를 잘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금 전에 드렸던 얘기처럼 물난리가 납니다. 모든 거는 다 휩쓸어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많으시겠지만은 지질학자도 아니기에 감히 어떤 정의는 못 내립니다만, 제가 느끼는 거는요, 제가 여기서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한 번씩 정리해 보는 게, 물 관리만큼 똑바로 안 되면은 이 지구는 없어질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게 물인 것만큼 그 관리에 소홀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물의 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물에 해당되는, 물이 화나면은 이 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성격을. 물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존재고, 뭐죠? 나를 지켜주는 존재고, 힘들 때, 잡아주는 존재고, 하지만은요, 그걸 잘못하면은 나를 휩쓸고 넘어가는 존재입니다. 모든 걸 휩쓸어가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물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운들은 제가 감히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딴 것보다는 물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서로 중립을 이루지 못할 때는, 아니면 어느 한쪽에 너무 강해질 때는 불난리가 날 것이고, 어느 한쪽에 날 때는 물난리가 날 것이다. 그 중간에 있는 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토입니다. 토는요, 불이 났을 때 우리가 물로 끈다는 말 있죠. 하지만 물이 없을 때 뭘로 끄는 줄 아세요? 흙으로 덮습니다. 불 입장에서도 보면은 치유적으로 토의 어떤 영역이 아주 크죠. 물이 넘치죠. 그죠? 이걸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댐이죠. 토입니다. 이 양극화된 부분을 자리 잡고 조리해주는 부분에서 본다면 토의 역할은 우리가 서 있는 지구입니다. 이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고 간다라면은 아마 지구도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게 지구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자연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지만 그 자연 위에 자연을 빗대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닐 한 장이라도
잘 관리하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클 뿐입니다. 뭐 저 짧은 소견입니다. 감사합니다. 홍국입니다. 홍국입니다. 소성이 하는 방송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교 발전과 나름대로 포교의 일맥을 가지고 좀 더 중화된 불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거리가 되시면 감사하겠는데, 좋은 얘기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러면 저 소성 더 힘내서 좀 더 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보 많이 찾고 알려드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국이었습니다.